네, 도시 두 번째 단원, 도시 내부의 경관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파트는 도시가 처음부터 규모가 크진 않았겠죠. 도시가 처음에는 작았는데 점점 커지면서 도시가 어떤 지역별 특징을 가지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도 아파트 단지가 많은 곳이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시내같이 무슨 우리가 뭐 물건을 사러 가거나 밥을 먹거나 하는 지역으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지를 배우는 단원입니다. 자, 내려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도시가 커지면 도시 내부가 어떻게 바뀌는가 돼 있습니다. 일단 도시 내부의 지역은 어떻게 나눠지는지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를 볼 텐데요.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과 교통이 발달하면서 도시 규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도시가 커질 수밖에 없죠. 집도 짓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같은 종류의 기능은 모이고 다른 종류의 기능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같은 기능은 서로 모이고 다른 종류의 기능은 서로 분리되는 현상, 이게 지역의 분화예요. 자, 도시 내부가 도시의 가장 중심지 있죠? 도시 중심지가 가장 안쪽에 있는 도시 중심지가 중심 업무 지역으로 구분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주로 회사의 본사 같은 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도시 중심으로부터 두 번째 가까운 지역이 상업지역, 세 번째 가까운 지역이 공업지역,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외부, 가장 바깥, 외부 지역이 바로 집을 짓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나갈수록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지가가 떨어져요. 땅값이. 그리고 교통이 어떻게 된다? 좋지가 않죠. 교통이 좋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땅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거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파트 같은 거 지어야 되는데 땅값이 비싸면 아파트가 비싸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같이 땅이 많이 필요한 곳은 도시 외부로 빠지고, 돈이 많아서 그 돈을 지불하고도 도시 내부로 올 수 있는 기능들이 도시 내부로 오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중심 업무 지역은 도시 중심에 있고 외곽으로 나갈수록 땅이 많이 필요한 업종들로 바뀌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가와 지대는 비슷한 용어예요. 지가는 땅의 가격을 말하고요. 지대는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 땅 주인한테 내는 빌린 대가로 내는 비용이야. 그래서 지대랑 지가는 비슷한 용어로 중학교 과정에서는 씁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 내부에서 어떤 모양의 특징이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말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거. 지역이 나뉘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접근성, 두 번째가 지대입니다. 접근성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교통을 말해요. 교통. 잘 생각하시면 돼요. 교통이 좋으면 땅값이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으면 지대에 영향을 줘요. 지대가 비싸면 비쌀수록 땅을 넓게 못 쓰니까 땅을 넓게 쓸 수 있는 부자들 또는 자본이 많은 사람들은 도시 중심으로 오시고, 돈이 좀 없어서 아파트를 살 때 좀 아파트 가격이 떨어뜨리려면 아파트를 도시 외곽에 지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주어예요. 접근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땅값이 비싸다. 이건 너무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봐주셔야 돼요. 접근성과 지가의 관계, 요거 두 개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지역 분화의 과정입니다. 자, 이 말인 즉슨 도시 중심에는 땅값이 비싸죠. 그런데 이걸 낼 수 있으니까 중심 업무 기능 아니면 장사를 하는 백화점 같은 상업 기능이 남게 되고요. 반면 주택이나 넓은 부지가 필요한 공장은 비교적 땅값이 싼 도시 주변 지역으로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집심 현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집심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좀 비싼 그 돈을 낼 수 있는 중심 업무 기능, 상업 기능이 도시 중심부로 집중되는 현상이 집심이에요. 자, 도시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도시 중심이 여기 있겠죠. 도시 중심으로 이런 기능들이 들어오는 현상이 되겠죠. 이게 집심이에요. 집심 현상이 있으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집심 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중심 업무 기능이고요. 자, 여기 있다가 땅값이 너무 비싸서 여기서 못 버텨서 바깥으로 나가는 현상을 보고
이심현상이라고 불러요. 이심현상. 요거는 주택이나 학교, 그 다음에 공장 등이 외곽으로 나가는 현상이 바로 뭐다? 빠져나가는 현상이 이심현상입니다. 그래서 집심현상과 이심현상을 어떤 건지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가 분화되는데 도시 분화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자료 1번에 그래프,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그래프가. 자, 여기에 기능을 일단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도시 제일 안쪽에 도심이라 불러요. 도심. 이 도심은 도시의 중심이라는 뜻이죠. 이 도심이 가장 접근성이 좋습니다. 교통이 좋아요. 그래서 도심은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럼 도심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도심은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접근성이 좋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으니까 지가가 높아요. 그래서 도시 중심부의 줄임말로 도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린 여기의 땅을 집약적으로 이용한다고 1단원에서 배웠고요. 고층 건물들이 많습니다. 땅값이 비싸면 빌딩이 많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기능은 행정금융기관의 본사, 백화점의 본사, 대기업의 본사, 이런 중심 기능이 담당하는 곳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기능, 중심 업무 기구 기능, 전문 상업 기능이 존재합니다. 돈이 많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도심에서 유독 크게 발생하는 현상, 인구 공동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사람들은 이 도심에 본사가 있고 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 그래서 낮의 인구는 어때요? 자, 낮의 인구는 굉장히 뭐한 편이다?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주무시진 않잖아요. 밤이 되면 어때요? 밤에 되면 자기 아파트나 자기 주택으로 어떻죠? 다 퇴근을 하게 되죠. 그럼 밤의 인구는 없죠. 그럼 요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존재하죠. 맞죠? 그래서 저녁이 되거나 밤이 되면 이 도심은 비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심이 비어 있는 현상을 보고 뭐라 부른다?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 부릅니다. 공동화는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구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혹시나 학교에서 물어본다면 그것을 도심에서 발생한다라고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인구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시간이라 보시면 되겠죠. 네. 자, 빨간색은 이제 낮의 인구, 낮이고요. 파란색은 밤이라고 해봅시다. 여기 시간이 아니고 거리가 되겠죠. 거리. 네. 자, 그럼 여기 중심이 여기로 올수록 도시하고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도심이고 여기가 주변 지역이겠죠. 자, 그러면 낮의 인구가 많은 게 바로 도심이었죠. 그래서 도심의 인구는 요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요렇게. 그렇죠? 요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자, 밤의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인구가 많이 비어있는 현상이 있죠. 요게 무슨 공동화 현상이다? 인구 공동화 현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구 공동화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어디다? 도심이다 해서 앞에 봤던 그래프하고 내서 뭐 지점을 골라라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트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부도심을 보겠습니다. 반장이 있으면 부반장이 있는 것처럼 부도심은 도심의 기능을 뭐 하는 곳입니다. 분담하는 곳이에요. 도심을 분담한다. 그래서 우리 구미도 여러분들 여기 인동도 시내에 가서 노는 게 좋겠지만 시내를 못 가면 여기 인동에서 놀잖아요. 맞죠? 그래서 시내의 기능을 분담하는 게 인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도심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발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꼭 도시의 그 기능을 분담하는 곳은 도로가 많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곳은 도심에 집중된 상업 기능을 뭐한다? 분담한다. 그래서 도심에 혼잡한 곳을 뭐한다? 완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부도심은 도심과 거의 비슷합니다. 백화점도 있고 금융기관도 있어서 도심과 유사한 경관이 나타납니다. 자, 밑에 가서 보시면 그림에
여기 부도심이 여기 적혀 있죠. 자, 근데 부도심은 여기 보시면 도로가 어떻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 곳이죠. 우리는 이런 곳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교통 결절점이라 불러요. 결절점. 네, 그래서 이 교통의 결절점 이렇게 나눠지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가 좋다는 것이죠? 접근성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부도심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중간 지역이에요. 도심에서는 가까운 곳에 주택가, 상가가 나타나고 도심에서 먼 지역일수록 신흥 주거단지와 공장이 뭐돼 있다? 섞여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는 조금 오래된 지역이에요. 오래된 주거 기능이 있는 곳입니다. 좀 낡은 건물이 많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도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원래는 도시가 작았을 때는 도시 외곽에서 주택이 있다가 이제 도시가 점점 더 커지면 더 바깥에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안쪽에는 주택이 오래된 게 있겠죠. 우리 인동에 있는 주택들도 좀 그렇고 그렇죠. 그럼 중간 지역도 좀 설명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옛날의 도시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도시면 이 친구가 똑같은 규모로 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됐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 두 개가 똑같은 도시예요. 이거는 이제 1900 옛날 건데 옛날 거래 여기는 이제 도심이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주택이 많이 만들어졌겠죠. 그럼 여기도 주택이 있었을 거고요. 근데 도시가 규모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 했죠? 커진다고 했죠. 도시가 커졌어요. 이만큼 커졌다고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도시가 이만큼 커졌다고 가정을 하면 새롭게 지어지는 도시 그 아파트들은 여기 건설되겠죠. 그럼 얘들은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시간이 지나서 옛날의 아파트였던 이런 친구들은 오래된 아파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현재 요 지역이 중간 지역인데 여기는 좀 낡은 건물들이 많다 이 뜻이고 공장도 있고 주택도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4번을 보시면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주변 지역입니다. 주변 지역은 땅값이 좀 저렴하죠. 아무래도 도시 중심에서 밖에 있으니까 주거 기능, 학교 같이 녹지가 곳곳에 또 있고 공장, 상가, 창고 같은 면적이 많이 필요한 곳을 우리 주변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 여기 주변 지역이 있죠. 여기에 대규모 뭐가 건설되고 있다? 주거,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학교 이런 것들이 건설이 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잘 봐두셔야 되는 거예요. 위치별로. 자, 그 다음은 도시는 점점 성장을 하는데 그러면 도시가 계속 성장할 수 있으니까 도시의 성장을 잠시 개발을 막아둘 수 있는 벨트, 그린벨트라고 해서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아주는 녹지 공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뭐 그린벨트가 평생 있진 않겠지만 이것이 없으면 도시가 계속 커질 거예요. 그러면 도시하고 이제 무분별한 질서가 이제 무질서한 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규제하는 정책입니다. 일부 대도시의 주변에 형성이 돼 있고 그러면 여기가 설치가 되면 여기다가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치별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위성도시인데 위성이라는 게 큰 어떤 덩어리가 있으면 그거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고 위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위성도시는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도시예요. 그래서 그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기 위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이 있는데 서울 주변에 뭐 인천, 수원, 성남, 안산 같은 도시들이 있죠. 뭐 성남이라는 도시는 주로 주거를 담당하고요. 안산이라는 도시는 주로 공업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과천이라는 도시는 주로 행정을 담당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구로 따지면 대구의 위성도시들은 뭐 구미나 칠곡이나 김천이나 뭐 옆에 있는 경산이나 이런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구미가 만약에 대도시라고 치면 칠곡이나 김천이 위성도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이 도시 내부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이 특징들을 설명을 학교에서 적어주시고 이 그림을 가지고 기역부터 미음까지 해서 골라라가 나올 거예요. 다시 이걸 확대했을 때 도심은 인구 공동화, 그 다음에 중심 업무지구,
부도심은 도심을 분담하는 곳, 우리 인동 같은 지역입니다. 도심이 구미 시내면. 중간 지역은 오래된 건물과 건축물이 많아서 혼재되어 있고, 주변 지역에는 지금 학교, 공장,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있고,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을 막아주는 일시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고, 위성도시는 이 전체 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곳이 위성도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어렵고 또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 들으시고 곧바로 문제를 푸시면서 모르는 거는 학원에 와서 질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집중해서 보시고 꼭 질문을 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